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 버텨온 커리어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 인식도 괜찮다 보니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큰 고민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퇴 후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공무원이라 해도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달려오며 회사 혹은 기관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의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60세에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털어놓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언젠가의 미래의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사례 62세 민원 업무 담당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62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과장 직함으로 은퇴하셨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만년 해결사로 불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좋았고 민원인을 대할 때 특유의 친절함으로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직에서 일할 때처럼 부지런 떨 필요도 없고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부서원들과 함께 뭔가를 추진하는 맛도 사라졌죠. 한 달쯤은 드디어 푹 쉴 수 있구나 싶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대요. 곧바로 찾아온 건 강렬한 소속감 상실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가야 할 직장이 없으니 오랜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TV나 유튜브 보며 시간 보내다 보면 벌써 저녁. 그나마도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이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연금이 제법 나오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은 상태가 너무 힘들다며 우울감이 심해 병원 상담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 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적 문제보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심리적 혼란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사례, 이 60세 구청 세무 담당 퇴직 후 영락 없는 백수 신세가 된 박 팀장님. 박 팀장님은 60세에 딱 맞춰 구청 세무 담당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세무 관련 지식을 살려서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했지만 준비하려고 마음먹으니 이미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공부 습관도 많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격증 준비를 시작해보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의욕이 뚝 떨어졌고 아예 집에서 쉬며 지내는 쪽으로 마음을 접어버렸다고 해요. 처음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 일하며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려 했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니 돈도 예상보다 꽤 들고 무엇보다 이젠 움직이기가 귀찮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아내분이 당신이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니까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며 폭발해버렸다고 해요. 주변에서 공무원 퇴직했으니 노후 보장이 확실하겠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확실한 노후가 아니라 그냥 빠듯한 노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아이들 결혼 비용이나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안 행사 등을 대비해야 하니 마음 편히 돈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죠. 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면 삶이 팍팍해지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찾아오는 무기력증이 정말 크다고 하십니다. 3사례 58세 조기퇴직 선택 후 사업 준비하다 실패한 이 사무관님. 마지막 사례로 이 사무관님은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건강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조기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관리직에 있다 보니 책임이 막중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 좀 편해지자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한 거죠. 문제는 퇴직 후 뭘 할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작은 음식점을 차려볼까? 아니면 기술학원을 다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경험이 없던 김밥집을 덜컥 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때 모았던 퇴직금과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손해본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죄책감과 난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위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해도 본인은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대인관계도 점차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다른 일을 찾아보는 대신 일단 다시 휴식을 취해야겠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나를 지켜주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으니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퇴직 후 진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위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 공무원 생활이 꽃길인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또 사회적 인식이 좋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조그맣게라도 미리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기보다 재직 시절부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취미 수준이라도 키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사진, 글쓰기, 봉사활동 혹은 간단한 재능 기부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기만의 취미나 능력을 조금씩 개발해두는 거죠. 둘째, 퇴직 후의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정 금액 나온다고 해도 가족 상황이나 각종 지출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 내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재무 설계를 해두고 꼭 필요한 지출 항목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정년퇴직자 또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관련 봉사 공익 업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소속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일이에요. 공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퇴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단을 만들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맺은 말. 결국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이라는 말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년을 보장받든 그렇지 않든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점차 약해지고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기간도 길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불안에만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 를 고민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수록 더욱 타인과 소통하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전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던 김 과장님도 결국 지자체 문화예술사 봉사를 시작해서 요즘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죠. 박 팀장님도 아내와 함께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도 재미있는 거였나 하고 느끼고 있고요. 이 사무관님도 김밥집 실패 후에 지역 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2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주변에 얘기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60세 퇴직 후 미칠 지경이 아닌 60세 퇴직 후 이제 진짜 즐겁게 산다 라는 말을 어느 날 우리가 웃으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